안녕하세요. 오늘은 제50장 걸록 월겁격의 운을 논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록겁 치운, 즉이 록겁, 소성지국, 분이 배지. 이것은 걸록과 월겁격의 운을 취하는 것은 즉 걸록 월겁으로서 이루어진 격국을 나누고 그것과 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해설을 살펴보면 걸록격과 월곡격의 운을 취하는 것은 걸록격의 정관을 쓰는 격국에서 걸록격의 정관과 정인을 쓰는 격국이 있고 걸록격의 정관과 재성을 쓰는 격국이 있었고 걸록격의 정관과 재성, 인성을 겸해서 쓰는 격국이 있었고 걸록격의 정관과 칠사를 쓰는 격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걸록격의 정관 드우개를 쓰는 격국이 있었고 화겁이제의 격국이 있었고 화겁이생의 격국이 있었고 목화통명의 격국, 금수상암의 격국 등이 있는데 각자의 이 격국에서 성격을 시키는 그 상신 또는 폐격이 된 것을 다시 구해서 성격을 시키는 구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한쪽으로 치우쳐서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을 잘 잡아주는 희신 또는 꺼리는 기신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고 그런 걸 통한 태가 불급 등을 고려해서 운의 배합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뭘 이야기하냐면 록겁 용관, 그쵸? 인, 호, 자, 희재, 파관, 성지, 봉합, 외, 칠살지, 상승, 그 다음에 상식, 불능, 위해, 겁비, 미, 즉, 위, 흉 그랬습니다. 자, 걸로 겁제격이 정관을 용신으로 하고 있는 사주에서 인성의 보호가 있다면 재성운을 기뻐한다. 운에서 오는 재성운을 기뻐한다. 그 얘기고, 그죠? 대개 관성이 합을 만나거나, 그죠? 또는 칠살이 서로 올라타는 것은 두려워한다. 그래서 되게 관성이 운에서 합이 들어오거나 또는 칠살이 와서 간살 혼잡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 다음에 식상의 해로움은 없다. 그러니까 식상은 해롭지 않고 그 다음에 겁재와 비견은 또한 흉이 되지 않는 것이다. 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해설 보겠습니다. 자, 걸록이나 월겁이 정관을 쓸 때 정관을 보호하는 인성이 있다면 운에서는 재성운이 와서 재생관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고 그 다음에 가장 두려운 것은 정관이 합의되거나 그 다음에 칠사를 만나서 관살 혼잡이 되는 것은 흉하다. 그래서 가장 두렵다. 그리고 식상운은 인성이 있기 때문에 해롭지 않고 그렇죠? 정관을 보호하니까 비겁운도 정관으로 제어하니 흉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걸록 월곡격에 정관과 인성을 쓰는 격국에서는 정관이 합의되거나 관살 혼잡이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나머지 이유는 나쁘지 않고 가장 좋은 운은 재성운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사주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2017년생이고요. 아직은 학생입니다. 자, 남자 일대운이에요. 그러면은 정유, 무신, 경호, 이모 이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자, 경금일간이 신월에 태어나서 걸록격이에요. 걸록격이 연간에 정관을 쓰고
그 다음에 월간의 인성까지 이렇게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걸록격의 관인상생으로 성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주의 특징은 뭐냐 하면 연지에 양간의 겁재인 양인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일지와 시지에 정관은 가지고 있지만 이 정관은 다 인성을 생하고 또 인성은 일간과 비겁을 생하기 때문에 일간이 굉장히 강한 사주라는 거죠. 너무 강해서 강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시간의 임수로 이렇게 왕성한 일간이 이렇게 설화돼서 사주가 복이 많은 사주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사주는 어떤 운이 좋은가? 당연히 걸록격에 관인상생을 쓰고 있으니까 나쁜 운은 정관이 합의되는 거. 여기선 지금 정관이 너무 멀고 중간에 인성이 있어서 합의 안 되지만 운에서 오는 임수는 정관이 합의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흉한 운이죠. 이거 흉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병화 칠사루는 식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칠사루는 관사론잡이 안 돼요. 식신이 극지해 주기 때문에 이건 상관없고 나머지 운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금일간이 신월에 출생하고 정관을 만나서 걸록격이 성격되었다. 좋은 것은 월간의 편인이 정관을 식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정관을 보호하는 인성이 있는 걸록 월곡격은 식상운을 만나도 해롭지 않으나 칠사루는 관사로 혼잡으로 꺼린다. 그렇죠? 그러나 위사주는 식신이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위사주는 일간이 근황하고 관인상생으로 태양한데 시간의 임수가 일간을 설화하여 복이 많은 사주이다. 이런 경우 임수 식신이 묶이는 정관운은 칠사운보다 더욱 꺼리는 운이다. 임수가 와서 정관을 묶는 것도 흉하지만 그렇죠? 정관운이 와가지고 임수하고 합이 묶이는 것도 좋은 듯하지만 설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꺼린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생희인 의관성지 식근 외상식지 상모 봉제유 견기공 잡살 기능 무해 그랬습니다. 자, 재성이 생화한다는 거는 재생관하면 이 소리죠. 그러니까 걸록 겁재격에 재생관이 되는 사주는 이 소리예요. 재생이라는 것은 재생관이 되는 사주는 인성운을 기뻐한다는 거죠. 앞에서는 걸록 월겁격에 정관을 쓰는데 정관 플러스 인성을 얘기했던 거라면 지금 여기에서는 정관 플러스 재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하면 인을 기뻐한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앞에 거에서는 정관 인성이 있었기 때문에 운에서 재성운을 기뻐했지만 여기서는 정관에 재성을 쓰는 여기에서는 운에서 인성운이 오는 것을 기뻐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정관을 쓰려면은 정관을 쓰려면 마땅히 관성의 뿌리가 잘 내려앉아야 된다는 거죠. 관성을 쓸 때는 걸록월곡격에 관성이 뿌리가 약하면 오히려 구몰돼 버리죠. 왕한 비겁에 의해서 관성이 이제 없어져 버리면 큰일 나는 거니까 뿌리가 튼튼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것은 뭐냐면 식상이 서로 뭐냐면 그 업신여긴다는 거죠. 업신여길 못자, 업신여기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걸록월겁격에서 정관을 쓰고 있는데 본래는 식상을 만나면 이 식상이 정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가장 두려운 것인데 재성을 만나게 되면 더욱이 그 공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는 걸러 겁재격에서 이렇게 정관을 쓰는 경우 식상운을 만나면 식상이 이 정관을 우습게 생각하고 업신여기는데 그러면 격이 깨지니까 이것이 가장 두려운 거고 또 정관이 손상된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걸 잃기 때문에 정말 두려운 거죠. 근데 재성을 차고 있으면 이렇게 재생관을 하고 있으면 어떻다고요? 식상운이 오더라도 이 식상이 정관을 극하지 못하고 식상생재하고 재생관을 돕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 공이 더욱 크다는 거죠. 식상운이. 그러니까 식상운이 올 때 이 재성의 공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관은 인성이 있어도 식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재성이 있으면 오히려 식상생지 재생관으로 오히려 공을 이룬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잡살 기능 무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잡살이라고 하는 건 칠살과 섞이는 거죠. 관살 혼잡이 되면이죠. 살과 섞이면 어찌 그렇죠. 어찌 꺼릴 수 없다고 하겠느냐. 꺼릴 수 없다고 하겠느냐는 뭐예요? 꺼린다는 얘기죠. 꺼린다. 그래서 인성을 쓸 때도 간살혼잡을 가장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재성을 쓸 때도 간살혼잡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해설을 보겠습니다. 걸록 얼겁격에서 정관을 쓰는데 재성이 재생관하고 있다면 인성운은 이롭고 이때 관성은 근이 있어야 한다. 관성은 식상이 두려운 것인데 재성이 있으면 식상은 정관을 삼극하지 않고 오히려 식상생재 재생관으로 바뀌니 재성의 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칠살과 혼잡으로 섞여 있는 경우에는 섞이는 그런 운에는 재생살이 됨으로 꺼린다. 간살 혼잡도 꺼리고 재성을 쓰고 있으니까 재생살까지 되니까 더욱 꺼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5년생 걸록격의 재생관된 사주고요. 법학 박사예요. 그리고 대학교 강사 생활을 하다가 정치 쪽으로 갔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자, 남자 사주 오대운이에요. 자, 을사, 이모, 정리, 경술. 정화일간이 5월에 이렇게 출생하면 이것이 걸록격이죠. 이 걸록격이 임수, 정관을 차고 있고 이 정관이 시간의 정제의 재생관을 받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재생관을 받고 있는데 이 사주는 뭐 재생관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성도 차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재생관도 있고 그다음에 관인 상생도 되는 그런 예문이네요. 재생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 사주의 왕세강약을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격국이 상신구신을 다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태가불급에서 무너지면 격이 뚝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정화일간이 록이 있고 거기다가 사화가 겁재까지 있고 미중에 통군의 술토의 통공까지 하고 있으니 이 정화는 음간이지만 상당히 신강한 사주네요. 그렇죠? 이렇게 신강한 사주인데 이 경금은 어쨌든 간에 경금하고 이게 임수가 일간에 비해서는 약하네요. 약하죠? 어떻게 할게? 임수 정관은 어쨌든 사오미월에 사오미월에 화가 막 치열한 사오미월에 이 임수는 좀 투갈될 지경이고 그렇죠? 이 재성도 사오미월에 얘도 높게 생겼네요. 노관하게 생겼는데 그러면은
토생금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충미충이나 진술충이 없으니 토생금이 왕성하진 않아요. 하지만 술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술 중에 신금에 이 경금이 재성이 통근하고 있어서 이 자체로의 그래도 상관생재는 되고 있는 그런 구조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그나마 재성은 상관생재가 되어 있으니 약하지 않고 가장 약한 것은 바로 이 정관이에요. 정관. 그렇죠? 근데 이 정관이 이 재성의 재생관을 받고 있으니 그나마 유지를 하고 있으나 스스로한테 불만은 있을 것이다. 관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생관을 해주는데 또 이 임수는 수생목으로 인성을 생하고 결국은 인성한테 설계돼서 다시 목생화로 일간을 돕게 되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정관이 가장 약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해설을 보겠습니다. 자, 정화일간이 5월에 출생하고 재생관으로 성격이 되었는데 시간의 경금과 연간의 을목은 멀리 있어서 합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걸록격이 정관, 정제, 인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그죠? 그러나 일간이 강하고 그죠? 관과 인이 약하다. 그죠? 관성과 인성은 약한 거죠. 이게 설계돼 버리니까 약하니까 재성우는 좋으나 칠사로는 꺼리고 식상은 두렵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성우는 좋죠. 재성도 강한 건 아니니까 약한 정관을 생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재성우는 좋으나 칠사로는 그렇죠. 개수가 이렇게 오게 되면 관사론잡이 돼서 칠사로는 꺼리고 그리고 식상우는 그래도 이렇게 인성이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식상우는 꺼리지 않는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록겁 용재 이대상시 그다음에 제식중 즉 희인수 이불기 비견 제식경즉의 조제 이불희인 비 그다음에 봉살 무상 우간 비복 그랬습니다. 가면서 한번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록과 겁재가 재성을 용신으로 하고 식상을 두르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는 걸록겁재격이 재성을 쓰는 거예요. 걸록겁재격이 재성을 쓰는데 그러니까 재성을 쓴다는 것은 걸록겁재격이 재성을 쓴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관이 없는 경우예요. 관이 없는 경우. 그렇죠? 관이 없으면은 걸록격에서 재성을 쓸 수가 있는데 재성만 있으면 비견겁재가 쟁제가 되니까 중간에서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식상을 같이 써야지 성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일간이 그렇죠. 걸록격의 일간이 근황한데 식상생재로 성격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를 지금 이제 살펴보는 문장입니다. 그런 경우. 자, 그래서 걸록겁재격이 식상생재로 성격된 경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경우 이때는 재성과 식상이 무거우면 재성과 식상이 이제 무거우면 일간은 그래도 걸록이나 겁재격이니까 일간이 신약해질 리는 없지만 신약해질 리는 없지만 감당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좀 상관이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성과 식상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을목이 걸록격이라고 하지만 병화
식상하고 그 다음에 무토 이렇게 재성하고 그 다음에 을사에 뭐 그죠 무술에 뭐 기축 뭐 이런 식으로 있게 되면 을목일간인데 을목일간 그냥 비견에 겨우 통근만 하고 있는데 뭐예요? 화토가 식상으로 화토에 많이 설계되고 재성이 이렇게 하나 둘셋네 개나 있으니까 이 일간이 걸록이라 하더라도 화토가 너무 중하니 일간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성과 식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어떤 운을 기뻐하냐? 인수. 운에서 인수운이 오는 것을 기뻐한다. 일간을 도와줘야 되니까. 인수운을 기뻐하고 그다음에 비견은 꺼리지 않는다. 일간이 약하니까. 그래서 비견겁제가 와도 식상으로 설계되니까 일간에게 힘을 좀 주고 왕성한 비겁에 설계돼서 재성으로 가기 때문에 쟁제는 안 되니까 비겁은 꺼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재성과 반대로 식신이 가벼우면 일간은 을목인데 묘월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을미에 뭐 해수에 해묘미 삼합에 뭐 인시 뭐 갑인 이렇게 일간이 걸록인데 이렇게 강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재성이 재성하고 식상이 여기 뭐 병화가 하나 있고 여기 기토 하나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일간에 비해서 식상이나 이 기토가 약한 거죠.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와 식상이 가벼운데 가벼운 경우에는 당연히 뭐예요? 재성을 도와주는 재성을 도와주는 운을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기토가 재성이잖아요. 재성을 도와주는 운은 뭐야? 식상운이죠. 식상운. 그럼 식상운이 오면 병정화운이 오면 왕한 목을 이렇게 설기해서 설기해서 이렇게 재성을 도와주는 거니까 재성이 가벼우니까 재성을 도와주는 운을 기뻐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죠?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어떤 거는 나쁜 그러나 말리을자 그러나 뭐 인성과 비겁 인성과 비겁은 일간이 로강제에 근황하고 식재가 약한데 운에서 또 일간을 돕는 인성이나 비겁운이 오는 것은 뭐예요? 기뻐하지 않는다. 좋지 않다. 그 얘기죠. 그리고 칠사를 만나게 되면 상함이 없다. 칠사를 만나면 왜냐 관사론잡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일간이 너무 비겁으로 강하기 때문에 칠사로는 상해가 없고 해롭지 않고 그렇죠. 그렇지만 정관을 만나는 것은 복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저는 을목이 병화 식상에 기토를 약하게 쓰고 을묘에 뭐 그다음에 뭐 여기가 직업이 왕한 거니까 간모 그죠? 그다음에 뭐 미토가 이렇게 쓰는 것도 강한 건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을목이 강하려면 기묘 병인 그러면은 그냥 그럴만도 하지만 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주가 있든 없든 이렇게 묘가 이렇게 왕한 거죠. 이렇게 왕해요. 이게 일간이면 식신과 재성은 약한 거죠. 이렇게 약한 경우에 칠사룬이 온다는 것은 신금이 오는 거죠. 신금이 이렇게 칠사룬이 온다는 것은
뭐 여기 뭐 비견이 또 있으면 이 칠살이 와서 이걸 여기가 비견이면 이거를 뭐 극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괜찮고 또 이렇게 뭐예요? 식신이나 상관이 또 있으니까 식신 상관까지 있으니까 뭐 이것이 뭐 제함을 받으니 상함이 없겠지만 정관은 복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정관은. 그러면 을목에게 이제는 정관은 경금인데 그쵸? 경금이 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상관경관이 되니까 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해설을 보겠습니다. 자, 걸록격과 월겁격에서 재를 쓴다는 것은 식상생재가 된다는 것인데 식상과 재성이 무거우면 일간이 신약할 수 있으니까 왕성한 식상을 덜어내는 인성운을 기포하고 일간을 돕는 비견운도 꺼리지 않는다. 이건 당연하죠. 그러나 반대로 재성과 식상이 가벼운 경우 식상이 재성을 돕는 운은 좋지만 재성과 식상이 가벼우면 식상운이 와서 재성을 돕는 운은 좋은 거지만 인성운과 비겁운은 약한 재성과 식상이 어떻게 돼요? 인성과 비겁이 몸이 오면은 인성운은 약한 식상을 파극할 거고, 그렇죠? 비겁운은 약한 재성을 쟁제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인성과 비겁운은 약한 재성과 식상이 쟁제되거나 도식되니 꺼리는 운이다. 그리고 걸록 월겁격이 식상을 쓰고 있는 격국이니 칠사로는 나쁘지 않아요. 식상으로다가 제하니까. 그리고 정관우는 정관이 와서 식상을 합을 하거나 상관경관을 되게 하니까 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설을 달았습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84년생 걸록격 직업이 한의사예요. 자, 남자 오대운, 갑자, 임신, 경인, 갑신. 자, 경금일간이 신월에 출생했으니 걸록격입니다. 그죠? 이 걸록격이 병정화가 없어요. 관이 없어요. 관이 없으니 재성이 있나 봐야 되는데 재성이 튼튼하게 있어요. 연간 시간에 편제가 튼튼하게 있어요. 그러면 쟁제가 되는 건데 월간에 식신까지 갖추고 있어서 성격이 되었죠. 그래서 이 사주는 경금일간이 신월에 태어나서 걸록격에 그쵸? 월간의 식신과 연간과 시간의 재성을 만나서 식신생재로 성격이 되었어요. 그럼 이 사주를 한번 살펴보면 이 연지에 자수가 있어서 이것이 신자진 수국으로 이 왕한 시간에도 록이 있고 월에도 록이 있는 이런 근을 갖다가 신자진 수국으로 이렇게 바꿨죠. 이거를 화겁이생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화겁이생. 그러니까는 비겁이 식상으로 바뀐 거죠. 그렇죠? 화겁위생이 되어서 임수까지 떠 있으니까 식신이 이제 왕한 거죠. 그래서 근왕한 일간이 식상이 왕해서 재를 생하고 이 재 또한 일지에 이렇게 근을 갖고 있으니까 재성도 튼튼하고 일간도 튼튼하고 식상도 튼튼하니까 이 삼자가 다 유력해서 힘이 균등하니 이거야말로 이렇게 상격에 속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사주입니다. 자, 그래서 사주 해설을 보게 되면 경금일간이 신월에 출생하고 연간과 시간에 편제를 만나서 월간 임수 식신의 생활을 받아 식신생재로 성격되었다. 위 사주는 식상과 재성도 유력하고 일간도 유력하니 중화를 이루어서 상격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무슨 운이 와도 나쁘지 않죠. 다 잘 갖추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나마 어떤 운이 가장 나쁘냐면 정관운이 나쁘네요. 정관운이. 정관운이 오게 되면은 정관운이 오게 되면은 이거랑 합의되죠. 식신을 묶어버리잖아요. 그 식신이 묶어버리면 식신생재가 안 되니까 정관운이 가장 두렵죠. 칠사로는 괜찮아요. 칠사로는
어쨌든 이 식신이 제사를 하는데 예, 정관우는 두려운 거죠. 정관우는 나쁘다. 그래서 일간도 유력하여 중화를 이뤄 성격에 속한다. 그런데 운에서는 칠사루는 두렵지 않으나 정관우는 식신과 합을 하여 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48년생 걸록격. 그래서 이렇게 식상 생재 여자 사주 오대운이에요. 무자, 갑인, 갑술, 갑자. 자, 이 사주는 간목일간이 인월에 출생하고 걸록격이죠. 그렇죠? 인월에 출생했어요. 걸록격인데 비겁이 중중해요. 비겁이 천간에 중중하고 근데 이제 무토재성은 나왔어요. 그럼 이 사주는 쟁제사주잖아요. 그렇죠? 무토재성을 비견들이 이게 다 쟁제하는 사주인 거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챙겨야 될 게 뭐냐면 인술, 인호술 하곡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회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인중의 병화가 움직여서 인중의 병화가 비겁들을 설화해서 이렇게 화생토를 하는 사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요거를 잘 봐야 돼요. 요거를. 그렇죠? 그래서 연지와 시지에 인성까지 있어서 술토와 자수 사이에 해수까지 공엽되어 있어가지고 술해자로 인성도 강하고 비겁도 이렇게 너무 강해서 이 무토 하나는 너무 작아서 쟁제가 되는 건데 다행히 이 월지에 있는 비견이 뭐가 된 거예요? 화겁이생이 된 거예요. 인호술로. 그래서 겁재가 화한 거예요. 식상으로. 그렇죠? 병화, 식상으로 변화해서 재를 생하는 이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아주 부자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챙겨봐야 된다. 사주 해설을 보겠습니다. 자, 간목일간이 인월에 출생하니 걸록격이다. 자, 연간의 무토 편제가 인술로 회합한 식상의 생활을 받아서 식상생재로 성격이 되었다. 그래서 식상과 재성이 가벼우니 그렇죠? 식상이 병화가 그다음에 재성 그렇죠? 뭐에 비해서 가볍다는 거예요? 이 비겁에 비해서 가볍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식상운이 가장 좋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앞으로 오는 운이죠. 올해가 갑진년이니까 내년부터 나아지겠죠. 형살은 인사 형살은 치더라도 그 을사년부터 시작해서 을사 그다음에 병호 정미 요 운이 좋은 운으로 예견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인사 형살에 대한 어떤 과정은 거쳐야 되겠죠. 이때는 근데 이제 병호년은 상당히 좋죠. 병호년에는 그래서 그러나 천간으로 오는 비겁운은 불리하다. 그렇죠? 천간으로 또 비겁이 또 오면 불리하다. 특히 갑진년은 인술회합을 진술충으로 이렇게 진술충까지 진토가 와서 방해하니 더욱 좋지 않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또 보겠습니다. 자, 록겁 용살 이 식재 그 다음에 식중살경 즉 운의 조살 그 다음에 식경 살중 그 다음에 즉 운희 조식 그랬습니다. 자, 골록 겁재격이 그죠? 칠사를 용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식신의 제복이 있는 경우 그렇죠? 제복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는 걸록 얼겁격이
칠사를 쓰는 거예요. 칠사를. 근데 걸록월겁격은 정관을 써야 되는 건데 정관은 없고 칠살이 나와 있는 경우죠. 근데 이 칠살이 나와 있을 때는 칠살을 바로 쓰는 것보다는 칠살을 재화시켜서, 그렇죠? 칠살을 재화시켜서 써야 되거든요. 칠살을 재화시켜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록겁, 용살, 식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칠살을 식신의 제함을 받는 그런 사주인 경우에 식신은 무겁고 살이 약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칠살을 쓰는데 식신제사를 제화해서 쓰는데 하필이면 칠살이 너무 약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 식신은 너무 강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럴 때는 칠살이 너무 약하면 칠살을 도와줘야 되거든요. 힘의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즉 운에서는 살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죠? 살을 돕는 운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재성운이 좋다는 거죠. 재성운이. 그리고 또 반대로 식신이 가볍고 살이 무거운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즉 운에서는 식신을 돕는 운을 기뻐한다. 그 식신을 돕는 운은 뭐예요? 비겁운이죠. 비겁운이 오면은 비겁이 이제 이렇게 식상을 도와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해설을 보겠습니다. 자, 걸록격과 월겁격에서 칠사를 쓰려면 식상의 제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식상이 너무 무겁고 칠살이 가벼우면 이때는 운에서 무거운 식상을 덜어내는 인성운이나 또 인성운이나 또는 재성운, 재성운은 좀 그러네. 재성운은 식상생재 재생살이 되니까 인성운이 맞네요. 그쵸? 인성운이 좋고 그 다음에 식상이 가볍고 칠살이 무거우면은 운에서는 신을 돕는 비거분이 좋다. 그래서 칠살을 쓰려면 저울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화를 맞추는 것이 바로 핵심이다.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문을. 1996년생인데 걸록격에 식신제사를 쓰는 사주예요. 근데 이민년에 5급 행정고시에 합격한 사주입니다. 자, 여자 4대운이고요. 병자, 경인, 갑신, 무진입니다. 그럼 간목일간이 인월에 출생했어요. 그럼 걸록격이에요. 걸록격인데 칠사를 쓰고 있는 사주예요. 이 사주가 보니까는 칠사를 쓰는데 연간에 식신이 나와 있어서 식신이 칠사를 제복하고 있는 사주입니다. 근데 제복은 하고 있는데 제복은 하고 있는데 지금 사주를 이렇게 살펴보면 제복은 하지만 시간에 무토가 나와 있어서 이 식신이 식신생제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식신생제 하고 제가 칠사를 돕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주가 다행인 건 뭐냐 하면은 일간이 너무 근황한 거죠. 일간이 이렇게 이렇게 일간이 근황하죠. 걸록격으로 근황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신자진 삼합이 있네요. 지금 신자진 삼합. 신자진 삼합이 있으니까 얘가 식신이 살을 제하지 못하고 식신이 재를 생하고 재가 칠살을 생해서 나를 극하는 게 아니라 이 칠살이 신자진 수국으로다가 이 인성이 임수가 발동하니까 이 경금이 금생수를 해서 다시 일간을 생하는 구조로 결국은 칠살이 식신의 재화가 된 것이 아니라 살인상생으로 재화가 되어 있는 구조네요. 그래서 살인상생으로 됐다가 다시 또 목생화로 나오는 아주 묘하게 사주가 좋은 사주입니다. 잘 갖추고 있네요. 이러한 이제 이렇게 사주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해설을 보겠습니다. 간목일간이 그쵸, 인월에 출생하고 월간의 경금 칠살이 연간의 병화 식신의 제복을 받고 받고 그 다음에
그래서 식신이 살을 재는 식신제살로 성격이 되었다. 그렇죠? 근데 요거를 설명을 못했네요.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식신이 재를 생하고 재가 칠사를 생하고 이 칠살은 다시 인성을 생하고 인성은 다시 일간을 생하고 인성은 다시 식상으로 나오는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설명이 안 돼 있네요. 어쨌든 식신제살로 성격이 되었고 그러니까 식신제살로 성격된 것이 아니라 식신생제 재생살의 살인상생으로 성격이 된 거네요. 그렇죠? 살인상생으로 성격이 되었다. 그러면 요거를 다시 설명을 해야 맞네요. 병화식 받고 경금 칠살이 연간의 병화 식신의 간목일간이 인월에 출생하고 월간의 경금 칠살은 그렇죠? 경금 칠살은 연간의 병화 식신의 내복을 받지 않고 시간의 무토 재성을 생하여 식신 생재가 되고 그렇죠? 재성은 다시 칠사를 생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지지에서 신자진 삼합으로 인성이 발동하니 칠살이 다시 살인상생으로 성격되었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칠살을 생하는 구조란 말이죠. 그러나 지지에서 삼합으로 인성이 발동하니 칠살이 다시 살인상생으로 성격되었다. 그래서 살인상생으로 성격이 된 거죠. 살인상생으로 성격이 됐고 그런데 이제는 사주 구조가 이제 어떻게 되었냐? 식상은 가볍고 칠살은 무거우니 식상은 가볍고 뭐에 비해서 일단은 인중의 병화 장생지로 나왔기 때문에 식상이 가벼운 건 아닌데 얘가 이제는 그렇게 가벼운 건 아니지만 칠살에 비해서 식상이 가벼운 거죠. 그래서 식상이 가볍고 칠살이 무거우니 이민년에 지지로 오는 식신이 장생지를 만나고 천간으로 식신을 도식하는 편인운을 시간의 편제가 제하여 행정고시에 합격하게 되었다. 이거는 그냥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대로. 식신은 가볍고 칠살은 무거운 그런 상태다. 사주 구조는 잘 갖추고 있었어요. 근데 이민년에 어떻게 행정고시에 합격했느냐? 이민년에 지지로 오는 인목은 식신의 장생지가 되니까 장생지가 식신생제 잘하고 식신생제도 하고 식신제살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식신을 도식하는 임수를 무토 편제가 제함으로써 이 식신이 식신 제살도 하고 식신 생제도 하는 거에 문제를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해서 행정고시에 합격하게 되었다. 이거는 그냥 그대로 설명을 써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약용, 살이 대제, 명중 합살 존재, 즉 상식, 그 다음에 위의, 재운 불기,
수관, 무려, 그 다음에 신왕, 역형 그랬습니다. 자, 만약에 칠사를 용신으로 하고 재성을 두르고 있는 경우, 그렇죠? 만약에 칠사를 용신으로 하고 있는데 재성까지 두르고 있어. 그럼 재생살되고 있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이건 파격이죠. 그럴 경우에 명중에 칠사를 합하고 재성을 남기면 그런 성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남기게 되는 거. 그러한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거는 합의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될 경우에 이럴 때는 즉 식상운이 마땅하게 된다. 재성이 남았으니까 재를 생해주는 식상운이 오는 게 좋은 거죠. 그다음에 재성운은 뭐예요? 꺼리지 않는다. 그렇죠? 재우는 꺼리지 않죠. 어차피 식상생재로다가 이제 격이 성격된 거니까 살이 묶였으니까. 그리고 정관이 드러나도 염려할 바가 없고 그 다음에 본신이 왕하면 또한 형통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해설을 보겠습니다. 걸록 얼겁격에서 재성과 칠사를 쓰는데 식상이 제복이 없으면 합격이다. 그러나 칠살이 합의되어 재성을 구하면 다시 성격이 된다. 이때 식상운을 만나면 좋고 재성운도 꺼리지 않고 정관운도 칠살이 합으로 묶여 있으니 나쁘지 않고 신앙한 운 역시 좋다. 비거분도 좋다. 그 얘기죠.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예문은 풀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약 명중 합제 존살 이용 식제 살경즉 조살 식경즉 조식 이이 그랬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명조 가운데에 그죠? 재가 합의되고 반대로 살이 남는 경우 그죠? 그럴 때는 식신을 제하는 용신으로 성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칠살이 남았으니까 이때는 식신이 있어서 살을 제하는 것으로 있으면 성격이 된다. 그런 경우에 살은 가볍고 이럴 때 살이 가벼우면 살을 돕는 운이 좋고 그다음에 식신이 가벼우면 식신을 돕는 운이 좋을 뿐이다.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뭐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 해설을 살펴보면 그래서 걸록 얼겁격의 경우 재성과 칠살이 모두 투관되었으나 살을 남기고 재성이 합거가 되면 이때는 식상으로서 살을 제화해야 성격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 운에서 칠살이 가벼우면 칠살을 돕는 식상이 가벼우면 식상을 도울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요. 자, 다음 문장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록겁이 용 상식 재운 최의 살력 불기 그다음에 행인 비길 그다음에 투간 불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걸록 월겁격에서 식상을 용신으로 하는 경우 그죠? 재성우는 가장 재성은 가장 마땅하고 그다음에 살운 또한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인수로 행하면 길하지 못하고 또 관이 드러나면 아름답지 못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설을 살펴보면 걸록 얼곡격에서 식상을 쓸 때는 재성운을 만나야 되는데 실사로는 식상으로 재화되니까 역시 나쁘지 않다. 그러나 인성우는 식상을 탈식하니까 상신이 상함으로 매우 흉하고 정관우는 식정관합이나 상관경관으로 꺼린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요 예문도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상 각자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자,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양명중 상식 태중 즉 재운 고리 이인역 불기의 그랬습니다. 만약 명조 가운데 식상이 태중하다 너무 무거우면 그때는 즉 재성우는 뭐예요? 한결같이 이롭다 이롭고 또
또 인수 또한 꺼리지 않는다. 당연하죠. 그래서 걸록 월곡극에서 식상이 너무 무거우면 재성운이 가장 좋고 식상생재가 되게끔, 그 다음에 인성운 또한 왕성 식상을 덜어내니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록겁이 관살 병출, 불론 합살 유관, 종관 제살, 운희 상식, 비견역의, 인수미 위양도, 재관역 비보군 그랬습니다. 자, 이 소리는 걸록 월겁격에 관과 살이, 관살이 병투 함께 투출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합살유관은 뭐예요? 살을 합하고 정관을 남기는 것. 또 종관제살, 그러니까는 살을 제하고 정관을 남기는 것. 그러니까는 합살유관이나 종관제살을 불문하고 운은 식상운을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견운 역시 마땅하고, 그러나 인수운은 좋은 모양은 되지 않는다. 그 얘기고, 재운은 또한 보군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걸록 월곡격에서 정관을 쓰는데 칠살과 같이 투관돼서 간살 혼잡이 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칠살을 합하거나 살을 제화하여 정관을 남기거나 상관없이 두 개가 혼잡되어 있으면 식상운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식상운은 어쩌 간살 혼잡을 제화하는 운이기 때문에 일단 안에서 제화가 돼 있건 말건 식상운이 가장 일단은 이롭다, 좋다. 그 다음에 비견운은 관살이 있으니까 나쁘지 않고, 인성운은 이미 걸록 겁재니까 근황한 일간이 관살에 그 제화를 받아야 되는데, 인성운이 오게 되면은 인성이 관살을 설화하여 근으로 왕한 일간을 다시 생하니까 이거는 무정한 사주가 돼서 좋은 모양이 아니다. 좋은 모양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재성운은 재성이 이제는 그 관살 혼잡을 재생살로 이렇게 재생살로 이렇게 설계되기 때문에, 재성이 설계되기 때문에 재물이 남아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복이 될 수 없다 이 얘기고, 관성운이 온다는 것은 다시 또 관살 혼잡을 더욱 왕성하게 함으로 좋지 않은 운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1년생 뭐 이렇게 예문은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예문은 풀어보지 못하고 이제 책을 통해서 각자 연구하면서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십정격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잡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